안녕하십니까. 사회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린 참으로 매사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두려워해도 괜찮다, 도망쳐도 괜찮다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도망치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하며 완강히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나마 갖고 있던 힘마저 모조리 고갈해 버릴지 모른다.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능력이 고갈되는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두려움을 뛰어넘으려고 억지로 참으면서 강해지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 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지는 일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게 훨씬 현명할지도 모른다. 도망치고 싶어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심리적으로 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 상태라는 뜻이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그렇게 격렬하게 몰아붙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몇 번이나 되돌린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도중에 도망칠 수 없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무섭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무서운 비상사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훨씬 안전한 장소에 있지 않았을까.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써 강한 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두려움이나 걱정을 단숨에 극복하기란 힘들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계태세를 취할 무렵이라면 이미 공포를 실감할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주변에 대한 경계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반응해서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이럴 때 아무리 강한 척하며 위장을 해도 마음속으로 번져오는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어도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온몸으로 겁을 먹고 있다는 게 타인의 눈에 분명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겁을 먹고 있는 사람과 겁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과는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붙어버린다. 밀림 속에 먹이 사슬처럼 강한 척하는 나약한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악순환은 계속된다. 도망치지 않으려고 억지로 강한 척을 했는데 그것을 먹잇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전보다 더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되면은 왜 진작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지 못했는지 후회가 가슴을 찐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려는 몸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위험의 한계치를 100이라고 칠 때에 아무리 무서워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당해온 경험치가 100에 가까울 때까지 무작정 버틴다.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면은 목을 조이는 공포를 느끼는 감정이 점차 둔해지기 때문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힘마저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후의 상황에서는 위험을 깨달았을 때에는 10중 8구 벼랑 끝으로 내몰린 몸이 되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때 비로소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상황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했기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어디로 어떻게 도망치는 것이 현명한지를 자신이 먼저 알게 된다. 그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나 안전한 루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망쳐도 된다는 안심감이 안전한 대책을 만드는 토대를 낳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다는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승패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나 패배냐의 관점으로 보고 현재까지의 당신의 삶을 대차대조표로 작성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10중 8구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아서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승패의 의식을 떨쳐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간단한 예로 도망친다는 말을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이 큰 곳에서 언제까지나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비겁하거나 나약한 느낌이 사라진다. 인생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산을 오르는데 오로지 하나의 길로만 가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벽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고 숲이 너무 우거지면 옆길로 가면 된다. 산 꼭대기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어도 풍경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조금 힘들어도 멀리 우회해 가는 길도 있다. 이런 선택을 어떻게 도망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힘든 상황에 몰리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여기서 주요한 말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상황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나 안전한 루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까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마주한다 이런데 자신을 마주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절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무섭다고 느끼지면 그렇다고 느끼는 자신을 인정하라.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섭다는 느낌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어라. 그래? 그렇군. 너는 지금 무섭다고 느끼고 있군. 이런 자기중심의 말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은 위선이나 최면치레 같은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본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남에게 강한 척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내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신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인정하는 감각과 그것을 그랬을 때 나타나는 마음속의 현상들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무척 힘든 환경인데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타자 중심으로 살아온 탓에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나약한 소리를 뱉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버텨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은 강인함이 저절로 커지고 그래서 희망이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억누를 것이라고 믿는지도 모른다. 하지만은 틀렸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버티는 상황이야말로 이미 패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며칠, 몇 주일 또는 몇 개월이나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버틴다 한들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이 호전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상태로 버틸수록 삶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뒤덮여 갈 것이다. 더구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힘껏 억누르면서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한참을 버티다 보니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어려움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힘이 생겼다고 치자. 과연 그런 상황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루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초래한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 조건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인생은 정녕 당신의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죠. 자신을 인정하라는 말은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태산 같아도 이걸 도망치지 못하고 계속 이분만은 계속 그렇게 붙들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